생각을 빌려드립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었다. 장마라고 해야 보름 남짓 소나기 같은 비가 몇 번 내린 게 다인 마른 장마였고, 한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었다. 2126년에 한반도는 언제 타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말라가고 있었다. 도심에는 한 블록마다 하나씩 푸른 눈동자 모양의 조형물이 22세기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다. 시당국에선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눈동자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시민들의 행동과 사고를 분석하는 기계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다. 행동과 사고가 분석당한다는 걸 안다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눈동자의 존재는 화단에 심긴 나무들이나 거리의 가로등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존재였다. 책가방 메고 등굣길에 나선 제이는 아침부터 쏟아지는 땡볕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만 보고 걸었다. 보도블록 위에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사체를 지나치며 제이는 생각했다. 지렁이는 왜 더운 날 기어나와 말라 죽은 걸까? 궁금하던 찰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반 남학생 친치는 제이를 발견하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제이는 관심이 1도 없는데 오래전부터 그녀에 대한 친친의 짝사랑은 길고도 외롭게 아주 길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들이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제이야, 같이 가. 응, 그래. 근데 더워 죽겠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걸까? 글쎄, 더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 언제나 더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덥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이니? 좀 긍정 마인드를 가져봐. 나무라는 듯한 친친의 말에 제이는 더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아버렸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왜? 라고 질문하면 귀찮아하며 질문한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친친과 제이는 더위를 참으며 한동안 말없이 길을 걸었다. 등줄기에 흘러내리는 땀을 위식하던 찰나, 제이가 친친에게 물었다. 참, 너 과학 숙제했어. 어제 선생님이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는지 생각해서 오랬잖아. 중력의 원리 같은 정해진 답 말고 각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라고. 생각 많이 해온 사람 3명한테 상품도 준다고 했는데, 아니, 수학학원 가느라 깜빡했네. 넌 생각했어. 나도 못했어. 영어학원 수업이 밤 10시에 끝났거든. 제이야, 그러지 말고 잠깐 생각샵에 들렀다 갈까? 5분이면 빌릴 수 있을 거야. 친친은 제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생각샵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갔다. 제이는 얼떨결에 친친에게 손목을 잡혀 그가 가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얼마쯤 뛰다 보니 생각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보였다. 가게 앞엔 이미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서너 명이 가게 안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벌써 생각을 빌려 가게 밖을 나서고 있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대학 교수인 친친은 용돈을 꽤 많이 받는 편이라 생각샵처럼 비싼 가게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았다. 친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생각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일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제이는 친친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생각샵은 그들이 다니는 중학교 정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있었다. 생각하는 것에 관한 숙제를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생각샵은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추어 문을 열었다. 그곳에선 필요한 생각을 하루 또는 주 단위로 빌릴 수 있고, 돈을 많이 주면 물건처럼 살 수도 있는 곳이었다. 스마트폰 속 세상인 가상세계에서 정보를 찾거나 챗그프에게 물어보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은 종종 생각샵을 이용하곤 했다. 급하게 생각이 필요한 사람은 샵에 들러 돈을 주고 생각을 빌려 썼다. 대여 시간이 끝나면 머릿속에 입력된 생각이 자동으로 초기화됐기에 다시 샵에 들를 필요 없었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대여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샵에 연락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면 생각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스템이었다. 생각을 빌리거나 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입된 생각을 원래 목적 달성이 아닌 남에게 말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선 숙제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을 옆 친구에게 알려주어선 안 되는 조건이었다. 타인에게 생각을 전달한 순간 생각은 바로 초기화됐고, 대여 또는 구매자는 페널티로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 조건을 지키고 비용만 낸다면 생각을 빌리거나 사는 건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십수년 전부터 생각은 재화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제이는 헤드셋을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는 친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친친이 착용한 헤드셋은 인간의 뇌와 같은 모습의 푸른색 조형물인 안드로이드 뇌와 연결돼 있었다. 그가 주문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까지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생각 주입이 끝나자 친친이 제이에게 말했다. 제이야, 너도 생각 빌려.
내가 돈 내줄게. 아니야, 난 괜찮아. 학교 가는 동안 생각해볼래. 과학 수업 1교시잖아. 언제 생각해. 해볼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교실에 들어선 아이들은 책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었다. 한 반에 10명 남짓 학생이 모인 교실은 학급이라기보다 그룹과외 같은 환경이었다. 어떤 아이는 게임을 하고 어떤 아이는 VR 앱에 접속해 가공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개 중에 어떤 아이는 어제 내준 숙제가 생각나 책급부에 접속해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 검색하기도 했으나 그런 아이가 많지는 않았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디지털 교과서 앱에 접속했다. 나무로 만든 책상은 오래전에 없어졌으며 학생들에겐 1인당 원PC가 제공되었다. 종이책 교과서가 없어진 것 또한 십수년 전이었고 학생들은 컴퓨터 속의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들었다. 교실 문이 열리자 과학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바닥에 고무공을 튀기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왼손엔 우마이봉 과자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은 우바이봉 꾸러미를 교탁 위에 올려놓고는 연신 고무공 튀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동과 탄력으로 튀어오르는 고무공을 놓치지 않고 잡아다 다시 튀기는 선생님의 손놀림을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다. 교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반복해서 걸어가며 줄기차게 공을 튀기던 선생님이 물었다. 니네, 이 공이 왜 땅에 닿자마자 튀어오르는 줄 알아? 아이들의 눈은 바닥에 닿는 고무공과 교사, 의 손끝을 쫓았다. 중력의 원리라는 걸 알면서도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고무공을 튀기며 말씀하셨다. 과학은 바로 이외에 란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야. 고무공이 왜 튀어오를까?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질까? 지구는 왜 자전할까? 달은 왜 지구 주위를 공전할까? 자석의 다른 극은 왜 서로를 끌어당길까? 이외라는 질문과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바로 과학이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외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어. 자, 어제 내준 숙제는 다들 해왔겠지. 선생님의 질문의 절반 이상의 학생이 고개를 들지 않고 유리로 만든 컴퓨터 책상 아래 모니터만 쳐다보았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럼 시우부터 돌아가면서 숙제해온 걸 발표하도록 하자. 창가 자리에 앉은 정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 숙제를 발표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사과가 익으면서 꼭지가 약해져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입니다. 약해진 사과 꼭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우의 발언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차례차례 일어나 숙제를 발표했다. 어떤 아이는 바람이 불면서 땅에 발생한 진동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려서라고 했고, 사과를 붙잡고 있던 꼭지가 약해지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릴 힘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답변이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책급부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같은 내용이란 걸 제이는 알고 있었다. 의견을 말한 아이들의 종결어미는 모두 물결표 생각합니다. 로 끝났다. 어떤 아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친친의 차례였다. 사과가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무를 떠나 땅에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친친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킬킬 또는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선생님도 웃으시며 마지막 차례로 제이를 지목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생각을 발표했다. 제 생각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힘조차 없어서 더위를 버티다 못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요? 제이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친친이 발표했을 때보다 더욱 크게 킬킬 또는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자, 조용조용.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우리 모두 생각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진짜 자기만의 생각으로 발표한 친구는 제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 챗그프에게 물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샵에서 생각을 빌려온 친구도 있을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조차 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야. 어쨌거나 선생님이 의도한 목표는 너희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였어.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의 것을 반복하고 답습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거나 그른지 선과 악의 경계도 흐려지고 말 거야. 양심보단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의 효율성만 따지게 될 거라고. 선인이 없으면 악인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기 숙제는 계속 내주려고 해. 그런 뜻에서 오늘 상품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줄 테니 앞으로 무엇이든 생각하려고 노력하길 바랄게. 말씀을 마친 선생님은 10명의 학생 전원에게 오마이봉 스낵 하나씩을 나눠주었다. 제이는 초등학생처럼 과자 하나에 신나서 벙글벙글하는 친친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선생님은 곧 오늘의 과학 수업을 진행하셨다. 중력의 원리와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건 선생님 혼자만의 일이었고 학생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 심지어 디지털 교과서 창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다른 창을 띄워놓은 친구도 있었다. 만유인력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더욱 중요한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건 제이의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질문 있는 사람 하고 말씀하셨다. 늘 그렇듯이 질문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건 전 과목의 수업에서 마찬가지였다. 학교가 파하자 제이는 책가방을 메고 하굣길에 나섰다. 오후 3시 반의 때약볕은 아침에 겪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게 뜨거웠다. 제이는 얼굴이 탈까 염려해서라도 오직 땅만을 보고 걸었다. 어느새 친친이 또 제이 옆에 따라붙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왜 또 따라오는 거야? 제이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그녀는 가슴에서 불쑥 솟구치는 짜증을 내리누르며 친친에게 물었다. 만약에 말이야, 지금보다 조금 덜 더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근데 이미 더운 걸 어떡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덜 더운 곳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까?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더운 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덥지 않은 걸 원하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얼음이 팡팡 터지는 VR에서 놀 수밖에. 친친의 말에 제이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하고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if, 그러니까 만약을 가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라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문제라고. 단순하게 좀 살라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만약 또는 왜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마저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꿈을 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으며 모든 가상의 세계는 스마트폰 접속 하나로 되는 세상이었다. 과학 선생님은 제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왜 또는 만약에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선생님이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제이는 어느 날 과학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혼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장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와 까치발을 딛고 복도의 유리창 너머 교장실 안을 훔쳐보았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과학 선생님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3번이나 목격하면서 제이는 의문이 들었다. 과학 선생님이 뭘 잘못했을까? 어쩌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만약에 또는 왜 그런 말을 섞어서 질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와 왜가 사라진 세상에서 생각샵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되었다. 잘 된다니 너도 나도 생각샵을 차려 동네에 프랜차이즈 생각샵이 서너 개나 있을 정도였다. 간판엔 모두 생각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제이는 좀 있으면 꿈도 빌려주고 희망과 소망도 별의별 거 다 빌려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제이는 친친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땅바닥만 보며 걷는데 친친은 끈덕지게 제이의 곁에 따라붙었다. 마치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제이를 잡지 못하기라도 할 것처럼 제이는 문득 고개를 들고 멈춰 섰다.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친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친친아, 근데 넌 내가 왜 좋은 거야? 글쎄, 좋아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친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이는 그동안 참았던 짜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야, 넌 정말 누굴 좋아하고 싶으면 내 그 잘난 머리로 생각하는 힘부터 좀 기르지 않을래? 그렇게 모질이 같아서 누가 너랑 사귀어주니? 제이는 친친을 거리에 남겨두고 집 쪽을 향해 혼자 냅다 뛰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흘러볼까지 내려왔다. 얼굴에 들러붙어 끈적거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떼어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질이 같은 놈, 내 옆에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봐. 친친은 자신을 버려두고 서둘러 달려가는 제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제이는 대체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발걸음은 생각샵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했으니 거기에 가면 생각이 있을 것이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태양은 저물기 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기라도 하듯이 지상을 향해 거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